서울 외곽의 거대한 고물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어느 늦은 오후였다. 역한 냄새가 공간 전체에 진동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다툼소리가 뒤섞여 어수선하면서도 생생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지막 햇살이 쓰레기 더미 위로 쏟아지며 깨진 유리 조각들을 반짝이게 했다. 마치 삶의 양면, 빛과 어둠을 동시에 비추는 듯했다. 22살의 박민주는 낡고 삐걱거리는 손수레를 끌며 폐자재가 널브러진 길을 조용히 걸었다. 그는 건축학과 휴학생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폐지를 줍는 일을 하고 있었다. 차분한 표정과 사색에 잠긴 눈빛을 지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공정함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외곽 지역의 허름한 쪽방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온 민준에게 세상은 단 한 번도 쉽지 않았다. 민준이 자질구레한 고철들을 줍는데 열중하고 있을 때 앞에서 들려오는 소란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젊은 무리가 허약해 보이는 한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할머니의 자루를 빼앗아 내용물을 땅바닥에 쏟아부었고 그들의 희희낙낙하는 웃음소리가 음울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 평생 주워도 맛있는 밥 한 끼 사 먹기 힘들겠다. 그죠? 김영의 할머니는 몸집이 작고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인내가 서려 있었고 말없이 땅에 떨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다시 주워 담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조롱 앞에서도 결코 약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다. 그 광경은 민준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켰다. 무력해 보이는 영희 할머니의 모습은 가녀린 어깨로 가족 전체를 짊어졌던 자신의 외할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민준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마시죠. 무리는 그를 돌아보았다. 할머니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남루한 행색의 폐지 줍는 청년. 그들은 비웃으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내가 뭔데 감히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무리 중 한 명이 민준을 밀쳐 넘어뜨렸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다시 일어섰다. 틀린 걸 보고도 입 다문다고 당신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영희 할머니가 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말리려 애썼다. 학생, 그냥 둬요. 젊은 사람이 나 때문에 험한 일 당하면 안 돼. 하지만 할머니의 만류에도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무리는 목표를 민준에게로 돌려 그를 거지 같은 놈이라 조롱했다. 그중 하나는 민준의 손수레를 배수로로 밀어버리며 크게 웃었다. 어디 이제 누가 누굴 가르치나 보자. 무리가 떠난 뒤 그 자리에는 망가진 손수레와 여전히 몸을 떨고 있는 영희 할머니, 그리고 민준만이 남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민준의 생각처럼 고마워하는 대신 그를 꾸짖었다. 내가 도와달라고 했던가? 때로는 남이 끼어드는 것보다 혼자 감당하는 게 더 쉬운 법이야. 민준은 할머니를 보며 약간의 답답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모두가 침묵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영희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치는 듯했으나 이내 감정을 감췄다. 민준이 떨어진 물건들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그는 우연히 할머니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보았다. 떨리는 글씨체로 사죄의 말과 함께 아버지의 지갑을 언급하는 낡은 편지였다. 영희 할머니는 황급히 그것을 다시 빼앗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의 물건에 함부로 눈 돌리는 거 아니야. 민준은 고개를 들어 생각에 잠긴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무엇을 숨기고 계신 건가요? 어쩌면 할머니께도 믿을 사람이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그때 할머니,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꼬마 민호가 갑자기 달려왔다.
아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끌며 신이 난 목소리로 외쳤다. 할머니, 저 병뚜껑 주웠어요. 이거 팔면 몇백 원은 벌 수 있겠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영희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정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강인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녀의 모순적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떠나기 전 영희 할머니는 갑자기 민준에게 낡은 지갑 하나를 건넸다. 그녀는 별말 없이 그저 속삭였다. 이 지갑 덕분에 내가 살았지. 고마움의 표시이자 경고의 의미로 학생이 가져. 민주는 민호와 함께 멀어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지갑이 할머니를 살렸다고? 대체 무슨 일을 겪으신 걸까? 그는 마치 거대한 비밀을 쥔 듯 지갑을 꽉 쥐었다. 고물상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오후가 지나고 민주는 자신의 작은 쪽방으로 돌아왔다. 침대 하나와 낡은 나무 책상이 전부인 비좁은 공간이었다. 골목 안은 고요했고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채웠다. 민주는 영희 할머니가 준 지갑을 열었다. 그의 눈은 특별한 선물에 고정되었다. 밝고 해진 지갑, 실밥은 이미 다 터져 있었다. 안에는 텅 빈 공간 외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갑을 건네주던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이 지갑 덕분에 내가 살았지. 며칠 후 민준이 쪽방 앞에서 망가진 손수레를 고치고 있을 때 영희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 옆에는 민호가 낡은 빵이 든 작은 봉지를 손에 들고 총총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학생, 손수레는 괜찮은가? 할머니는 마치 지난번 만남은 없었던 일인 양 차분하게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네, 할머니. 덕분에 고쳤어요. 그날 일이 자꾸 생각나서요. 민호는 빵 봉지를 내려놓고 민준의 손을 끌었다. 형, 할머니가 다음부턴 그 아저씨들이랑 싸우지 말래요. 나쁜 사람들이지만 형이 맞는 건 싫대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동네 앞 국수집에 나란히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인 걸 알면서도 민준이 할머니와 민호를 초대한 것이었다. 작은 국수집은 등유 램프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지만 팍팍한 삶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영희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민준을 다른 세계로 이끄는 듯했다. 옛날 옛적에 가난한 남자가 무대에 올라와 공경에 처한 거북이를 구해 주었단다. 나중에 그 거북이가 남자를 보물이 가득한 곳으로 안내했지. 하지만 남자는 금은보화를 가져오는 대신 작은 돌멩이 몇 개만 주워왔단다.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깨끗한 마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이야기 정말 잘하시네요. 그런데 제 생각엔 할머니께서 진짜 이야기를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어째서 이런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마다 짊어진 짐이 있는 법이지. 때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일 때도 있겠단다. 그때 젊은 여자가 국수집으로 들어서면서 대화가 끊겼다. 그녀는 소박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몸집은 작았지만 빛나는 눈에서는 활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지역 사회복지사 이지원이었다. 지원은 영희 할머니가 민준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민준 씨, 할머니를 아세요? 이 동네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민준은 놀라 영희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정말요, 할머니?
할머니는 그저 옅게 미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지원은 자신이 몇몇 봉사 프로젝트를 통해 할머니와 민호를 도운 적이 있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누가 언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늘 자신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민준 씨, 운이 좋으시네요. 할머니께서 아무하고나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진 않거든요. 저녁 식사 후 영희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자리를 떴다. 떠나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낡은 지갑을 민준에게 남겼다. 마치 무언가를 상기시키려는 듯이. 민준은 지갑을 열었다. 이번에는 낡은 동전 하나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영희 할머니를 닮은 젊은 여인이 큰 저택 옆에 서 있었다. 민준은 마치 그녀의 비밀스러운 과거의 한 조각을 엿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는 대체 누구실까? 왜 이런 삶을 선택하신 걸까? 민준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점점 더 강하게 그를 채근했다. 서울 외곽 고물상에 이른 아침, 하늘은 아직 희미한 빛만 머금고 있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에서 풍기는 악취가 공간을 뒤덮었지만 이곳은 쓰레기차가 오가는 소리, 생계를 위해 일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웃음소리로 활기가 넘쳤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영희 할머니는 말없이 물건을 줍고 있었다. 그녀의 마른 손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플라스틱 조각 하나, 깡통 하나를 신중하게 골라냈다. 멀리서 한 남자가 영희 할머니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날카롭고 의심스러운 눈초리의 최태식이었다. 그는 가로등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냉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영희 할머니가 쓰레기 더미에서 무언가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자 태식은 다가와 비꼬는 투로 말을 던졌다. 할머니, 여기서 아주 귀한 거라도 주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설마 혼자 꿀꺽하려는 건 아니죠?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일어서서 자루를 꽉 쥐었다. 이 쓰레기 더미에서 가장 귀한 게 있다면 자존심 정도일 텐데. 당신한테는 필요 없는 물건이겠군. 태식은 격렬히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할머니에게 바싹 붙어 위협적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모를 줄 알고 뭘 숨기고 있는지 순순히 말 안 하면 내가 알아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바로 그때 민준이 나타났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다가온 그는 영희 할머니와 낯선 남자 사이의 긴장감을 금세 알아차렸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여긴 모두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곳이지 당신이 남을 협박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태식은 민준을 돌아보며 비웃었다. 이 꼬마는 또 뭐야? 저런 할망구가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나서서 보호하는데? 아니면 너도 이 쓰레기 더미에서 보물찾기라도 해보려고? 민준은 태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옳고 그름을 아는데 부자나 가난한 건 상관없습니다. 후회할 짓 하기 전에 여기서 떠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태식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에 호기심이 스쳤다. 그는 비웃으며 몸을 돌렸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않아 할머니의 자루에서 작은 나무 조각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상자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태식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보았다. 그러니까 진짜로 보물찾기 놀이를 하고 있었군. 내가 찾아내기 전에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편히 못 살 줄 알아. 영희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재빨리 나무 조각을 되찾아 자루를 꽉 껴안고 등을 돌려 가버렸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의 눈에 서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작은 쪽방에서 민주는 홀로 앉아 영희 할머니가 준 낡은 지갑을 뒤적였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태식의 말과 할머니의 불안한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나무 상자는 대체 뭐지? 왜 할머니는 그걸 그렇게까지 숨기시는 걸까? 그리고 태식은 왜 그렇게까지 관심을 보이는 거지? 민주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의 일부에 막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이었다. 깊은 밤, 민준이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태식은 멀리서 그가 사는 쪽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사악하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게 뭔지 곧 알게 될 거야. 밤이 내리자 서울 외곽의 고물상은 산더미 같은 쓰레기 더미만이 드문드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멀리 집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정적이고 싸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바람이 쓰레기 조각들 사이를 스치며 부서지는 소리는 공간을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다. 태식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험악해 보이는 남자 둘이 그와 함께였다. 그는 쇠 파이프를 손에 들고 폐지를 줍고 있는 영희 할머니에게 똑바로 걸어갔다. 할머니, 나랑 숨바꼭질할 시간 없거든. 자루에 숨긴 거 당장 내놔. 태식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으르렁거렸다.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자루를 쥔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쓰레기 더미에 당신이 그렇게 소란 피울 만큼 귀한 게 뭐가 있다고. 태식은 음흉하게 웃었다.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뭘 찾는지 알잖아. 내가 직접 찾기 전에 내놓는 게 좋을 거야. 그는 몸을 숙여 할머니의 자루를 뒤지기 시작했다. 자질구레한 물건 몇 개가 땅에 떨어졌고 그 중에는 작은 나무 조각도 있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이전에 주워둔 물건들을 챙기러 다시 고물상에 온 것이었다. 태식이 할머니를 위협하는 광경을 본 그는 즉시 달려들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건 할머니 물건이에요. 손댈 권리 없어요. 민준은 긴장 가득한 눈으로 소리쳤다. 태식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으로 말했다. 또 너냐? 남의 일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꼬마 놈, 내가 경고했을 텐데. 기억 안 나? 민준은 앞으로 나서며 조금도 두려움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힘 좀 세다고 남의 물건을 뒤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태식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눈빛은 조롱으로 가득했다. 너 같은 폐지 줍는 놈이 뭘 알아? 여기서 영웅놀이하지 마. 괜히 화만 자초할 뿐이니까. 태식과 그의 무리가 민준을 쓰레기 더미로 밀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준은 일어나려 했지만 무리 중 한 명에게 붙잡혔다. 옥신각신하는 사이 태식은 할머니의 자루에서 막 떨어진 나무 조각을 집어들었다. 찾았다. 이걸 숨기고 싶었던 거군. 태식은 호기심과 탐욕으로 빛나는 눈으로 으르렁거렸다. 영희 할머니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달려들었다. 그거 건드리지 마. 그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당신은 몰라. 태식은 비웃었다. 얼마나 중요한지는 내가 직접 알아보면 되지. 이제 당신은 이걸 가질 자격이 없어. 바로 그때 구석에서 민호가 나타났다. 아이는 작은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었지만 눈은 용기로 빛났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크게 외쳤다. 우리 할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나쁜 아저씨들. 민호의 외침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다. 근처에 있던 몇몇 주민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오기 시작했다. 태식과 그의 무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더 이상 머물 수 없음을 깨달았다. 떠나기 전 태식은 위협적인 말을 남겼다. 두고 봐. 다시 돌아올 테니까.
할망구랑 저 꼬마 놈, 둘 다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태식이 떠난 후 영희 할머니는 땅에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나무 조각을 쥐었다. 민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 상자, 대체 뭐길래 그렇게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학생은 몰라. 그건 태식 같은 사람들이 손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야 해. 그날 밤, 민주는 할머니와 민호를 쪽방촌으로 데려왔다. 작은 방 안에서 그는 잠든 두 사람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겉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부인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지막 장면, 태식은 멀리서 쪽방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게 뭔지 곧 알게 될 거야. 민준의 좁은 쪽방 안, 백열등에서 나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이 비좁은 공간을 밝히려 애쓰는 듯 깜박였다. 낡은 선풍기는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규칙적으로 삐걱거리며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장 박동과 어우러졌다. 민주는 영희 할머니와 마주 앉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면서도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고물상에서의 사건 이후 민주는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할머니도 그의 질문을 피했지만 흔들림 없는 그의 진심 앞에 마침내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학생은 정말 내 이야기를 알고 싶은 건가? 영희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마치 기억을 더듬는 듯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더 말없이 그저 듣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 할머니는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에게도 모든 것이 있던 시절이 있었지. 행복한 가정, 빛나는 사업. 나는 남부 지방에서 큰 운수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학생, 가장 반짝이는 것이 가장 쉽게 부서지는 법이라네.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비통함에 젖어들었다. 그녀의 유일한 남동생이 경쟁사와 결탁하여 회사를 빼앗고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것이었다.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나? 그건 모든 것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 영희 할머니는 그 후로 세상을 등지고 은둔 생활을 선택했다. 아무도 믿지 않고 세상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놓지는 않았다. 그녀가 늘 지키던 나무 상자 안에는 생전에 계획했지만 미처 실행하지 못했던 거대한 자선 사업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이걸 지키기 위해 살았어. 이게 내가 계속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고, 나에게도 원대한 목표가 있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존재였지. 민주는 복잡한 감정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눈앞의 여인을 보았다. 깡마른 몸에 폐지 줍는 노인이지만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할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무엇을 위해 사셨어요? 민주는 머릿속 생각을 억누르지 못하고 불쑥 물었다. 영희 할머니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강인한 빛을 띠고 있었다. 포기할 수 없어서 살았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내가 지키는 것들이 언젠가 빛을 보리라는 희망을 믿었어. 민주는 문득 할머니가 주었던 지갑을 떠올렸다. 지갑을 열어 안에 있던 낡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 사진. 사진 속분들이 할머니 가족이세요? 영희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내 가족. 그리고 내 아들이야.
민주는 침묵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고통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가족에게 내몰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유일한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이를 곁에 둘 수가 없었어. 내가 겪어야 했던 일들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보냈지만 그 후로는 다시 만나지 못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끊어졌다. 나는 넋 나간 사람처럼 오직 아들을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리며 살았어. 어떤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지만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지. 민주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앞의 여인을 보았다.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다. 민주는 영희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할머니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함께 깊은 걱정이 서렸다. 학생은 자기가 뭘 상대하고 있는지 몰라. 어떤 것들은 싸워서 이기기 쉽지 않다네. 민주는 옅게 미소 지었다. 얼마나 어려운지는 상관없어요.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만 알아요. 영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그리움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동안 민주는 조용히 앉아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전부인 것이 있다. 그리고 나는 할머니가 그것을 지키도록 도울 것이다. 민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해가 저물자 고물상 근처의 가난한 시장 골목은 늦여름 특유의 무덥고 퀴퀴한 공기로 가득 찼다. 평소보다 한산했지만 멀지 않은 고물상에는 여전히 쓸모없는 물건들을 부지런히 줍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민주는 쪽방 앞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영희 할머니가 준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생각에 잠기게 했다. 할머니의 미완의 꿈과 연결된 듯한 그 나무 상자는 이제 최태식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할머니, 제가 그걸 찾아와야 해요. 민주는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영희 할머니를 보고 말했다. 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학생은 몰라. 그 상자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야.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해. 하지만 그들이 학생을 발견하면 더 이상 누구도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굳게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할머니의 꿈을 지킬 기회예요. 민주는 할머니가 자주 폐지를 줍던 고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상자에 대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산더미 같은 쓰레기 더미 아래서 그는 우연히 찢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글씨만이 적혀 있었다. 나쁜 놈들 손에 들어가게 두지 마라. 단순하지만 뇌리에 박히는 그 말은 민준이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재촉하는 듯했다.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였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의에 차 있었다. 민준이 형, 나 그 상자 봤어요. 그 사람들이 시장 근처 폐가에 숨겼어요.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확실하니? 다른 건 못 봤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가까이 가진 못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상자를 가지고 뭔가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걸 팔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민주는 민호가 본 것을 영희 할머니에게 전했다.
대화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할머니, 그걸 되찾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가 오랫동안 지켜온 모든 것이 사라질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그렁거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학생이 그들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용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지는 말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다. 위험은 두렵지 않아요. 할머니는 너무 많이 견디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옳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날 밤, 민준과 민호는 아이가 말했던 폐가로 몰래 접근했다. 집은 어둡고 차가운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다. 낡은 나무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틈으로 민주는 최태식이 책상에 앉아 나무 상자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탐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겉보기엔 낡았지만 분명히 값나가는 물건이야. 팔아 치울 방법 알아봐. 빨리 처리하고 싶으니까.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는 태식의 눈에서 탐욕뿐만 아니라 위험함까지 보았다. 태식의 무리가 계획을 논의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는 폐가 안으로 몰래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호에게 밖에서 망을 보라고 일렀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민주는 조용히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는 나무 상자를 들었다. 걱정과 흥분이 뒤섞인 기분으로 상자를 열었을 때 그는 꼼꼼하게 묶인 서류 뭉치와 손으로 쓴 낡은 편지 한 통을 보았다. 편지의 내용은 그를 경악하게 했다. 편지는 영희 할머니가 평생의 열정을 쏟아부었던 거대한 자선 사업 프로젝트, 나눔의 마음 재단을 언급하고 있었다. 민주는 나무 상자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의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찼다. 그는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태식은 상자를 되찾기 위해 분명 추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민주는 그 상자가 지닌 깊은 의미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할머니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희망이었다. 밤의 어둠이 가난한 시장 골목을 뒤덮었다. 작은 가게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로 공간을 채웠다. 좁은 골목들은 미로처럼 사방으로 얽혀 있었다. 다툼 소리, 차 소리, 바쁜 행인들의 발소리로 공기는 소란스러웠다. 폐가로 돌아온 태식은 잔뜩 찌푸린 얼굴이었다. 그는 방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얼마 전까지 나무 상자가 놓여있던 텅 빈 책상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다. 감히 나를 속여, 태식은 이를 갈았다. 좋아, 얼마나 숨을 수 있는지 보자.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흩어져서 시장 구석구석을 뒤져. 저 꼬마 놈이든 할망구든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내. 한편 쪽방에서 민주는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모든 것을 영희 할머니에게 설명했다. 할머니는 상자를 보자 감정이 북받치는 듯했지만 동시에 뚜렷한 걱정을 드러냈다. 학생, 내가 이걸 되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잡았다. 이러면 안 됐어. 이제 우리 둘 다 위험해졌어.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 들어왔다. 민준이 형. 태식이 아저씨 부하들이 근처를 뒤지고 있어요. 빨리 가야 해요. 민주는 망설이지 않고 상자를 자신의 외투에 감쌌다. 그는 할머니와 민호를 데리고 쪽방을 나와 추격을 피하기 위해 작은 골목들로 스며들었다. 막다른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큰 소리가 울렸다. 저기 있다. 막아. 민주는 돌아보았다. 태식의 부하 3명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외쳤다. 뛰세요. 멈추지 마세요. 민주는 할머니를 보호하며 좁고 구불구불한 길로 그들을 이끌었다. 민호는 자신의 재빠름을 이용해 무리의 주의를 끌며 그들을 다른 길로 유인했다. 하지만 위험한 순간, 영희 할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나무 상자가 민준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는 황급히 돌아와 상자를 주우려 했지만 추격자 중 한 명이 이미 바짝 다가와 있었다. 거기서 도망 못 가, 부하가 소리쳤다. 민주는 상자를 집어들고 할머니 앞에 몸을 돌려 막아섰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저들이 할머니를 해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태식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그는 다가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말했지.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손대지 말라고. 이제 순순히 내놔. 민주는 태식을 똑바로 보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당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에겐 권리가 없어요. 태식은 입꼬리를 올리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처리해. 상황이 긴박해지자 지원이 자원봉사자 무리와 함께 나타났다. 그들은 시장 상인인 척하며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군중을 만들어냈다. 지원은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당신들 얘기,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소란 피우고 싶으면 이 동네 전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주변의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시선은 태식과 그의 부하들에게 쏠렸다. 젠장, 물러나. 태식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군중의 압박 앞에서 그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위협적인 말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다시 돌아올 거다. 다음엔 너희들 도망갈 생각 마. 지원은 민준과 할머니, 민호를 외곽의 안전한 은신처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지원은 할머니에게 상자 속 내용에 대해 더 알려달라고 설득했다. 영희 할머니는 감정이 북받치는 눈으로 상자를 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과 지원 앞에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그녀가 평생의 열정을 쏟아부었던 거대한 자선 사업 프로젝트, 나눔의 마음 재단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류를 읽으며 자신들의 손에 놓인 것의 중요성을 느꼈다. 민준,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킬 가치가 있는지 아는 것이었어요. 지원, 사람들이 단결하면 가장 강한 자도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영희 할머니는 상자를 꼭 쥔 채 눈빛의 결의를 다졌다. 민준과 지원은 서로를 보며 어떤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밤의 공기는 차가웠다. 외곽에 버려진 창고 안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음산한 기운을 실어 날랐다. 무너져 내린 벽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곳곳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민주는 낡은 나무 의자에 묶여 있었다.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눈빛은 여전히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태식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랑 장난칠 시간 없어. 상자 어디 있어? 당장 말 안 하면 그 할망구가 하루도 편히 못 살게 될 줄 알아.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당신은 그 가치를 전혀 몰라. 당신 손에 파괴되게 두느니 차라리 내가 희생하겠어. 태식은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다. 너처럼 뻣뻣한 놈들 많이 봤지. 결국엔 다 살려달라고 빌더군. 내가 얼마나 버티는지 지켜보겠어.
한편 은신처에서 지원은 민준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할머니를 설득하여 함께 그를 구출하기로 했다. 할머니, 민준 씨가 혼자 저들을 상대하게 둘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상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예요. 영희 할머니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상자가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거야. 나 때문에 누가 다치는 건 원치 않아. 지원은 할머니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민준 씨는 할머니를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 사람은 단지 상자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를 돕게 해주세요. 마침내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은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경찰에 연락하여 구출 작전을 조율했다. 깊은 밤, 창고는 희미한 달빛 아래 고요했다. 지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손전등과 녹음 장비를 들고 비밀리에 접근했다. 태식 무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였다. 지원은 조금도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태식은 그녀를 보고 비웃었다. 내까짓 동네 사람들 몇 명이 날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 지금 아주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지원은 똑바로 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을 억압하면 모든 걸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당신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는 겁쟁이일 뿐이에요. 태식은 비웃었다. 그깟 말 몇 마디에 내가 물러설 것 같아? 꿈 깨. 동시에 밖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장비를 이용해 큰 소음을 일으켰다. 태식의 부하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 혼란 속에서 민준은 부하들의 허점을 이용해 스스로 밧줄을 풀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근처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고 경비 중이던 부하 한 명을 공격했다. 약한 사람은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을 괴롭히기만 하는 당신들 같은 자들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력이 있었다. 부하들의 외침에 태식이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은 밖에서 대기 중인 경찰에게 위치를 알리기 위해 크게 소리쳤다. 사이렌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경찰이 창고를 덮쳐 포위했다. 태식과 그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빠져나갈 수 없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기 전 태식은 분노에 찬 눈으로 돌아보았다. 너희들 나를 막았다고 끝난 줄 알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두고 보라고. 구출된 후 민준은 안전한 은신처로 돌아왔다. 그는 영희 할머니가 상자를 책상에 가지런히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민준은 다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약속드렸잖아요. 누구도 할머니나 할머니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해치게 두지 않겠다고요. 영희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그렁거렸다. 학생은 나를 구한 게 아니야. 내 삶에 대한 믿음을 구해준 거지. 고맙네, 학생. 지원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용기는 악에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기도 해요. 마지막 장면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태식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분노와 위협으로 가득했다. 한편 영희 할머니는 상자를 품에 안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옛집의 낡은 대문 앞에 서서 슬픔에 잠긴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담쟁이 덩굴이 울타리를 뒤덮었고 마당의 벽돌은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있었다. 민준과 지원은 그녀 뒤에서 공감 어린 눈빛으로 서 있었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구나. 다시 돌아올 용기가 없어서 영희 할머니는 마치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아물었다고 생각했던 상처가 사실은 그대로 있었구나. 민준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침의 고요함을 깼다.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섰다. 주변은 발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작은 집은 시간의 증인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물건들을 만졌다. 선반 위에 작은 도자기, 벽에 걸린 빛바랜 액자. 지원은 액자 하나를 내려 먼지를 닦아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어린 남자아이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 아들이야. 영희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다. 그때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일 줄 알았지. 지원은 더 묻지 않고 액자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 기억들에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집을 정리하던 중 민주는 우연히 나무 상자 안에 깊숙이 숨겨진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낡은 편지였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민주는 편지를 할머니에게 건넸다. 그녀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가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을 때 목소리가 잠겼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머니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 잘못을 갚기 위해 꼭 돌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를 기다려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기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 후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지.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굳게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어쩌면 돌아오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희망을 버릴 수는 없어요. 민주는 일어섰다.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할머니, 저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어요. 때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작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돼요. 지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들은 지원이 아는 자선단체와 지원 네트워크에 연락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작은 인연 하나하나까지 끈기 있게 물었고, 지원은 상자 속 서류들을 이용해 단서를 찾았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작은 집에 앉아 있을 때, 지원은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지원아, 방금 꽤 일치하는 기록을 찾았어. 몇 년 전에 남부 지방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남자인데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겼대. 지원은 전화를 끊고 할머니와 민준을 돌아보았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필요한 단서일지도 몰라요. 영희 할머니의 눈에 걱정과 희망이 교차했다. 설마 내 아들일까? 민준, 누구나 약점이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약점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영희 할머니, 기다림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사랑의 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과 지원은 길을 떠날 준비를 하며 작은 집 앞에 섰다. 그들은 첫 단서를 손에 쥐고 희망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안에서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걱정과 믿음으로 가득 찼다. 어쩌면 마침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작은 강당은 오늘따라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부드러운 노란 조명이 기대에 찬 얼굴들을 하나하나 비추었고, 연결이라는 글자가 적힌 현수막이 펄럭이며 낯선 이들 사이에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는 거울 앞에서 옷깃을 바로잡았다.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지만 약간의 긴장감도 숨기지 못했다.
지원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준 씨, 할 수 있어요. 이건 할머니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영희 할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나무 상자를 꼭 쥐고 있었다. 수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오늘의 할머니는 마치 모든 이에게 믿음을 밝혀줄 준비가 된 촛불처럼 보였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민준은 격려의 눈빛으로 말했다. 영희 할머니가 무대 위로 올라서자 강당은 조용해졌다. 떨리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한때 사업가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었죠.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가족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강당은 침묵에 잠겼다. 그녀가 노숙하며 폐지를 줍고 고독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세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민준 학생과 지원 씨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에는 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이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소개로 프로그램을 이어갔다. 오늘 저희는 단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나눔의 마음 재단 프로젝트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가난한 이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그리고 소외된 노동자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는 무료 교육 지원, 임시 거처 제공, 자선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 재단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지원이 말을 이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도움이 모여 불행한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열띤 박수갈채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는 멈춰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영희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영희 할머니는 돌아보았다. 그녀의 온몸이 굳는 듯했다. 눈앞의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그녀는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내 아들이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다. 어머니, 이렇게 오랜 세월 고통받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어머니와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달려가 아들을 꼭 껴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렀다. 두 사람은 감격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강당 전체가 감동으로 터져나왔다. 감격적인 재회 후 많은 지역단체와 기업들이 나눔의 마음 재단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기부금과 지원 약속이 계속해서 발표되며 프로젝트의 희망찬 시작을 알렸다. 한 기업 대표가 일어나 말했다. 영희 여사님과 가족의 이야기는 인간애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는 이 가치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재단과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영희 할머니, 인생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지만 선한 마음은 어둠 속에서 항상 빛을 가져다 줍니다. 민준, 남을 돕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입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영희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에 섰다.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민준과 지원은 객석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민준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눔의 마음 재단 발표의 한 달 후 희망의 분위기는 여전히 가득했다. 눈부신 햇살 아래 남부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 길은 민준, 지원,
그리고 영희 할머니의 봉사단이 도착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렸다. 그의 시선은 허름한 초가집과 흙길 위를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몸을 숙여 헝클어진 머리의 작은 여자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보자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 이 책 한번 가져볼래? 민준이 색칠 공부책을 내밀자 아이는 수줍어하면서도 이내 받아들었다. 지원은 이동 의료팀을 지휘하느라 분주했다. 만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해요. 개울가 근처의 한 허름한 집에서 백발의 할아버지가 비통한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이 두 손주 녀석 때문에 내가 살아가. 평생 폐지를 주어서라도 이 아이들을 키워내야지. 민주는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은 깊은 공감으로 가득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은 한 여성의 이야기는 지원의 눈시울을 붉혔다. 영희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저도 당신과 같았어요. 하지만 믿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이 새로운 의미를 찾을 기회랍니다. 해가 저물 무렵 민준과 지원은 개울가에 앉아 쉬고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야자수 냄새를 실어 날랐다. 지원 씨,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 먼 곳을 보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해냈어요. 미소 하나, 감사하다는 눈빛 하나만으로도 저는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지원은 민준을 보며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그들 사이의 공감과 나눔은 날이 갈수록 커져 새로운 관계에 대한 희망의 불꽃을 지폈다. 한때 고통 속에 살았던 영희 할머니는 점차 믿음과 낙관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한 선물 전달식에서 그녀는 일어나 말했다. 저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작은 무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가장 깊은 곳, 사랑과 희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군중은 조용해졌다가 이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단의 성장은 기쁨만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일부 불투명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느끼고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저 재단 믿지 마. 다 사기야. 민주는 휴대폰으로 악성 댓글을 읽으며 가슴 아파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지원이 그를 격려했다. 우리는 투명하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해요. 진실은 언제나 이길 거예요. 민준, 우리가 세상을 전부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원, 선행은 선택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저무는 햇살 아래 영희 할머니는 고아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빛났지만 깊이가 있었다. 민준과 지원은 멀리서 그녀를 보며 마음속에 평온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원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당은 따뜻한 노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다. 벽에 걸린 선명한 붉은색 현수막에는 나눔의 마음 재단, 따뜻한 대한민국을 위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평범한 시민들부터 후원자, 그리고 함께해 온 자원봉사자들까지 객석은 가득 찼다. 민주는 무대 위로 올라섰다. 모든 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 저희는 이 여정을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했습니다. 버려짐과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 저희는 단지 본부 개관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그것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섰습니다. 지원이 단호하지만 감동을 숨기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 저희는 단지 본부의 테이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영희 할머니가 무대 위로 올라서자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몸집이었지만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신의 삶을 나누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객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하얀 꽃다발을 들고 올라왔다. 군중은 놀라 웅성거렸다. 영희 할머니는 굳은 채 눈을 크게 떴다. 남성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머니와 함께 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영희 할머니는 몸을 숙여 아들을 꼭 껴안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졌다. 내가 돌아온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꾸나. 감정이 가라앉은 후 민준과 지원은 재단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민준은 객석을 똑바로 보며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정은 책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는 곳, 돌봐줄 이 없는 어르신들이 계신 더 깊고 먼 곳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분들이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는 가난한 시골 마을의 풍경과 순진한 눈빛의 아이들 모습이 비치며 재단이 짊어진 사명을 감동적으로 상기시켰다. 기념식에서는 고아 아이들이 처음으로 장학금과 새 책을 손에 쥐었고 북고 어르신들은 무대에 올라 환한 미소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영희 할머니는 한 고아 아이를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내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렴.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참석했다. 그들은 재단이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변화를 이야기하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기념식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영희 할머니는 군중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애가 저 자신을 되찾게 해주었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내어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원도 말을 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행동 하나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행하는 수천 개의 작은 일들입니다. 민주는 호소력 있는 말로 마무리했다. 이 불꽃이 항상 타오르게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나눌 때 희망은 영원히 퍼져나갈 것입니다. 찬란한 노란 불빛 아래 영희 할머니와 민준, 지원,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무대 위에서 손을 굳게 잡고 나란히 섰다. 박수 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모든 이의 눈은 감동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카메라는 모두가 연결되어 웃고 따뜻한 눈빛을 나누는 강당의 전경을 비추며 멀어졌다. 그들의 여정은 막을 내렸지만 희망은 씨앗이 되어 모든 곳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다. 민준과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의 가치를 되찾는 여정이 아니라 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저마다의 사연이 모든 사람의 삶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낡은 지갑에서부터 기억으로 가득 찬 나무 상자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의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신 인생의 나무 상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인가요? 잃어버린 사랑인가요? 아니면 한때 놓쳐버렸던 믿음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가 들려드리는 모든 이야기는 희망과 깊은 교훈을 나누며 당신이 삶의 의미를 되찾는 여정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